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제8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판 3세예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얘기하지만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죠. 저도 이 책은 집에 원래 꽂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읽게 됐고, 그리고 나서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책이에요. 인생의 몇 권의 손이 안에 꼽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매일 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거기에도 남겨뒀던 독후감을 남겨뒀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화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아내가 모두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았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누이만 제외하고 가족 모두가 강제 수용소에서 몰살을 당한 셈이다.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모든 가치가 파괴되고 추위와 굶주림, 잔혹함, 시시각각 다가오는 몰살의 공포에 떨면서 그는 어떻게 삶이라는 것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삶이 잠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전달하고자 이 책을 출간한다고 했다. 최악의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절망스럽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그러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고. 니체가 말한 이 문구는 이 책에서 4번이나 강조하여 반복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얼마 전 읽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에서도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 케네디를 포함하여 1940년대 초 졸업한 하버드 졸업생들의 70년간 삶과 행복에 대한 추적 보고서 첫 질문은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게 만드는 어떤 것,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결국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부터 결정하는 것이다. 비록 사정이 좋아질 확률이 10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당신에게 어느 날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살아남아야 할 책임감이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이런 말로 힘을 내며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며 올바른 행동이기에 해야겠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 실현을 넘어 인간 존재의 자기 추호를 말한다. 나 자신의 부와 명예, 행복과 같은 자아 실현을 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가족과 함께, 내가 속한 지역과 함께 가족의 사랑을 넘어 지역의 봉사와 같은 자아 추호를 통해서 자아 실현이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말한다. 한 번씩 아이들이 아빠는 나이 들어 무엇이 되고 싶어요? 물어볼 때마다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태어나고 자란 시골 동네 이장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자아 초월이라 생각한다. 저자는 인생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하여 말한다. 영화는 수천 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장면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영화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 개별적인 장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영화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시련의 장면도 있고 기쁨의 장면도 있지만 결국은 인생도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결론이 나는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 장면 한 장면 삶의 기록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인간은 대개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는 일회성이라는 밥만 보고 그 행동과 기쁨과 심지어는 고통까지도 구원해준 과거라는 곡창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지나간 과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이테 흔적의 밑둥만 덩그러니 남은 볼품없는 그루터기만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삶을 기록하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 나는 내 과거 속에 어떤 실체를 갖고 있어 내가 했던 일,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용감하게 견뎌냈던 시련이라는 실체까지도 말이야. 이 고통들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비록 남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말이야. 젊은이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잃어버린 자신의 청춘에 대해 향수를 가질 이유가 있을까? 아니,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일기로 쓰다가 그러다 나의 기록으로 적었고 그러다 6년이 넘어가니 나와 우리 가족 삶의 역사로 아마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행복이기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날마다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해마다 밴드북으로 남겨두나 보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결국은 책까지 만들어내게 됐죠. 아이들이 한 번씩 꺼내볼 때마다 흐뭇하기만 하다. 이것 또한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제8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이 책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니체의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거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것이 확실하면, 그것이 확실하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일과, 그리고 삶과 그 안에서 겪는 시련이라는 고통이나 이런 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가 커져가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어떤 존재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기에 살아가는 희망이 있다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희망에 대한 삶의 희망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었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내 인생의 소중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